여러분은 혹시 내가 지금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나이가 들수록 가계부도 꼼꼼히 쓰고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대부분 파악하며 쓸데없는 지출은 다 없애는 반면 누군가는 나이가 들었어도 젊을 때 하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내 통장에서 쓸데없이 돈이 빠져나가는데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 50살이 넘어가면 직장에서 최고 연봉을 받지만 55세가 지나면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55세까지는 잘못된 돈 씀씀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재취업을 하지만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55에서 64세 임금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떠나 재취업할 경우 이전 직장 대비 71.6%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도 굉장히 높고 이전 직장 연봉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재취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연봉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줄어든 소득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돈 씀씀이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은퇴 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70대 이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나름 좋은 회사를 취직해 잘 다니고 있었지만 이른 나이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가정을 돌보고 바쁜 업무로 인해 소비 습관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내가 도맡아 경제 관리를 했지만 아내는 그리 꼼꼼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랴, 5인 가족 챙기랴 혼자 외벌이를 해서 꽤 많은 월급을 받았지만 이 씨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당일 집으로 퇴근하는 길 지하철에서 이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평소 긍정적인 성격이었던 이 씨는 이내 일단 소비부터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껏 나도 신경을 못 썼지만 우리 이제 아끼며 살아보자. 그 이후로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들을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가는 음식 식재료 값도 아끼며 남은 퇴직금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바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보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뽑아요. 딴 데 알아보세요. 라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환경미화원의 취업에 성공한 이 씨. 그 이후로 돈 씀씀이를 아끼며 월급보다 과소비하지 않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작은 수레를 끌고 지난 밤 동네 사람들이 남긴 소비의 흔적을 치우는 이 씨 할아버지. 여름에는 덥게 겨울에는 춥게 일해야 하고 겨울에 따뜻한 장갑 하나 마음대로 낄 수 없지만 이 씨는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젊은 시절 소비를 너무 생각 없이 한 것이 후회되어 이제는 아끼며 살고 환경미화원끼리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오늘도 한 끼 식사로 뜨끈하게 속을 달래주는 3,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씨 할아버지처럼 때가 돼서 불안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미리 소비를 줄이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의료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찍이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55세 이후에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소비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쓰는 습관입니다. 물론 신용카드의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4인 가족 생활비를 기본적으로 지출하다 보니 고정비 지출하며 카드 실적이랑 연계되는 은행 적금 상품에 가입해서 이자 10%를 받기도 하고 거기다 매달 150만 원의 실적만 쌓으면 월 8만 원의 할인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체 없이 카드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전업주부이지만 1억의 주택담보대출도 무리 없이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혜택을 잘 이용하면 좋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 쇼핑이나 외식 등에 많이 사용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나 절제가 되지 않는 타입이라면 신용카드는 일찍이 잘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돈을 절제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를 쓴다는 것은 미래의 시간, 돈을 이번 달에 미리 땡겨서 쓰는 건데 한번 그 늪에 빠지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되기도 합니다. 만약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를 자름으로써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 달만 고생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가계부를 쓰면서 잘 관리해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사실 신용카드 유무라는 것은 핑계의 하나일 뿐 어떤 것을 쓰든 근본적인 자기 절제와 조절력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내가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소비 지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과감하게 버리세요. 만약 가계부도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쓰는 이점만을 잘 활용한다면 굳이 신용카드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세 이후 정리해야 할 돈 씀씀이 두 번째는 쓸데없는 보험료 지출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보험료로 연간 377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15위 수준으로 GDP 대비 보험료 지출 기준으로 세계 5위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보험을 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보험은 존재합니다. 특히나 가족력에 따라 보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 집안이 가남에 취약해서 암보험 2개 들고 건강보험, 뇌혈관 질환, 보장보험 하나 들어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이 뇌출혈로 2번 수술하고 재활병원 2년하고 퇴원했는데 그때 뇌출혈 진단비랑 수술 입원비 5천만 원 정도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젊었을 적 든 거라 월 2만 원 정도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당시 뇌혈관 질환보다 암에 대해 걱정을 더 많이 했는데 사람 앞일은 아무도 모른다며 암뇌혈관 질환 보장 보험 하나쯤 들어놓으면 걱정이 줄어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12년 전 가입한 남들이 다 욕하는 종신보험 상품에서도 지난주 갑상선암 진단 수술비 8천만 원이 통장으로 바로 4시간 만에 입금이 되어 보험 들기 잘했다 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정답이 없고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가장분들이 가족을 위해 보험을 드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전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들어놓은 보험 때문에 집 한 채는 해주시고 가셨다며 그 계기로 어머니도 자기 나중에 아프면 자식들에게 부담 주게 될까봐 요양보험까지 다 들어놓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본인이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보험이나 마구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보험은 잘못 해지하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애초에 가입할 때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 직원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유튜브나 책을 보며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상담을 받는 것과 안 하고 받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보험사 직원 손아귀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지금 든 보험 중에 쓸데없이 나가는 보험료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보험을 들기 전이라면 먼저 유튜브나 책을 통해 공부한 후 보험사 직원과 상담을 해보세요. 보험은 한 번 들면 해약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들기 전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55세 이후 정리해야 할 소비 습관 세 번째는 너무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입니다. 물론 가성비 있게 선택해야 하는 물건이 있지만 가성비를 따지면 오히려 손해보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가성비라는 말은 가격 대비 이득이 많아야 하는데 이게 짧게 쓰고 말 물건이면 괜찮지만 오래 쓸 물건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가성비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싼 물건을 구매했을 때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하지, 5년 이상 쓸 생각하고 최고로 좋은 물건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이걸 두고 가성비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후자도 어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선택에 해당하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오래 쓸 물건들은 가성비를 따지는 것보다 애초에 좋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돈을 절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성비 있는 TV를 몇 년 전에 구매했는데 최근 3년 사이에 2번이나 고장났습니다. 그때마다 든 AS 비용은 몇십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결국 다른 TV 제품을 하나 더 구입해야 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예전에는 가성비 좋다는 것 찾아다니며 구매하고 사용했었지만 AS나 품질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겪다 보니 오히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을 느낀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성비만 따지다 보면 결국 불만족하게 되고 앞으로 자주 쓰고 꼭 필요한 물건엔 품질 좋은 것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모이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각각의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각종 전자제품, 안경, 노트북 등은 비싼 만큼 몇 년은 쓰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남는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최근에 가심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가심비란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일컫는 말로 흔히 가성비에 반하는 말로 쓰이며 가격이 아니라 심적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과거에는 브랜드와 가격이 상품 선택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잘 맞고 품질도 만족스럽다면 주저없이 장바구니에 담는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제품에서 가심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오래 쓸 물건만큼은 가심비를 따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오래 쓸 제품이라면 품질 좋은 제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물건을 품질 좋은 것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 쓰고 자주 쓰는 물건만 품질 좋은 물건으로 골라보세요. 55세 이후 정리해야 할 돈 씀씀이 네 번째는 짝퉁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짝퉁인 줄 모르고 짝퉁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에게 잘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짝퉁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짝퉁을 사서라도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과시는 생존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이게 짝퉁인지 모를 수 있어도 내 자신이 그것이 짝퉁인 것을 압니다. 이러면 오히려 자존감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정말 부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보여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짝퉁을 여러 벌 살 돈으로 명품이나 좋은 브랜드 제품 하나를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명품으로 휘감을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짝퉁 여러 개 있는 것보다 명품 하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어느 정도는 가꾸는 것이 좋지만 이는 청결하게 보여지는 정도면 충분할 뿐 과한 옷차림보다는 상냥한 말투,
매너 있는 행동 그리고 미소를 통해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더 좋습니다. 행동을 더욱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떠나 나이가 들어도 부티나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며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두르지 않고 허겁지겁 뛰는 일이 없습니다. 둘째는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거나 저자세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것이 내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체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이나 말에서 나오는 품격들이 옷차림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나를 더 부티나고 귀티나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설가 남인숙 작가님은 돈을 안 써도 여유가 있어 보이면 귀티가 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행동에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명품으로 휘감아도 귀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부분에서가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대한 자세, 태도, 나란 존재의 의미, 진정한 나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질까를 너무 신경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 짝퉁을 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순간 짝퉁을 입는 내 모습이 싫어 그것들을 전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는 행동에서 품격이 느껴지게 만들어 보세요. 55세 이후 정리해야 할 돈 씀씀이 다섯 번째는 신기해 보이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는 하루가 멀다 하게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제품들에 자주 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매하게 된 제품들은 대개 한두 번 써보고 쓰지 않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물건들을 계속 사는 습관을 만들게 되면 집안에 필요도 없는 물건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일찍이 중고로 팔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쌓아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새로운 물건들은 막상 살 때는 쭉 쓸 것 같은데 사고 나면 몇 번 쓰지도 않고 방치됩니다. 하지만 사기 전에는 대개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구매 충동이 너무 들 때마다 참았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 쓸모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혹하는 분들은 일주일 후에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기해 보이는 물건들을 나중이 돼서 쓸데없다고 느끼고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물건을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구매 당시 단지 호기심의 유혹에 이끌렸던 거지 사실 진짜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고민이 된다면 일단 사지 말고 그 물건을 이미 구매한 사람들의 실제 후기를 살펴보세요. 너무 긍정적인 후기만 보는 것은 피하고 안 좋은 후기들도 살펴보며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새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새로운 물건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이런 물건 하나하나 다 사다 보면 돈을 당연히 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비워야 합니다. 특히 집안 물건은 더욱 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나이가 들수록 물건에 지출되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이보다는 저축 혹은 나에 대한 투자의 맛에 빠지면 사실 무언가를 사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리하면 한번 써보고 싶은 호기심 정도의 생각으로 새로운 물건들을 충동 구매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일주일이 지나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미 그 물건을 사용해본 소비자들의 후기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취미를 시작할 때는 장비를 먼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무언가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갖춰놓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비싼 테니스 라켓과 비싼 운동복 등 아직 내가 테니스를 오래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돈을 많이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리겠다고 비싼 붓이나 비싼 물감을 구매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장비를 빌리거나 아주 가격이 저렴한 장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3개월 정도는 지나서 이 취미를 오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되면 장비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 하는 취미 중 90%는 한 달도 안 돼 포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취미를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를 미리 구매하는 것만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5세 이후 정리해야 할 돈 씀씀이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신용카드를 절제 없이 쓰는 습관. 둘째는 쓸데없는 보험료. 셋째는 가성비 제품만을 고집하는 것. 넷째는 짝퉁을 사지 않는 것. 다섯째는 신기해 보이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과 취미 이전에 장비 먼저 사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새 2마리의 가치가 있다. 이는 우리가 내일보다 당장의 만족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여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